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는 했지만 임기 규정을 고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넉 달짜리에 불과한 비대위가 된 건데 역시나 이 교수님, 네.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임기 문제가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정권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당을 어느 정도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 하려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의 말과도 인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 제가 볼 때는 올해 말, 최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라도 해서 대권 주자가 나올 때까지는 본인이 당을 좀 관리하려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의사를 몇 번 현명을 했고 제가 네. 볼 때는 심재철 지금 대표 권한대행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임위원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족수 미달로 결국 무산이 되면서 네. 그 규정을 바꾸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예. 즉 지금 현재 지도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고 일정 부분 기간도 연장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 당선자들이나 아니면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즉 그렇죠.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반발 또 당내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이번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표출됐다. 결국 지금 통합당 내부에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가 잠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예.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오랫동안 비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요. 예. 그리고 발언한 것 중에 뭐 40대 얘기하고 경제 전문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중진들 입장에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죠. 본인들한테 뒤로 물러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 후퇴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요인들이 결국 이제 중진들의 반발을 사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예. 통합당 지도부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젯밤 자택을 찾았는데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상황 함께 보시죠. 그분께서 내 임기를 연장해달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해줄 말이 없어.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는 뭐 내 마음 어떻게 해석하라고? 수락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거절하신 의사 표시도 없었고 와인만 3잔을 넘어갔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와인만 마시다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한테 확답은 지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김 전 위원장 그렇다고 완전히 또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갈 의사는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정권을 달라는 건데 이게 사실 8월 31일 전당대회까지만 한다는 거면은 그냥 그 전당대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선에서만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고 본인이 얘기를 했던 뭐 70년대선 기술론이라든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내 그 전국위 상임 전국이 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금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당내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실 건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정권을 주면은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어쨌거나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 신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외부 인사에 불과한데 뭔가 이렇게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지난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건넜다는 듯이 이런 강한 워딩이 내부에서 거부감을 사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당원 부칙에 차기 전당대회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앞으로 개정이 안 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취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취임 후에 이거를 또 개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취임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지금 총선이 2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참패 수수발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정확한 지금 사실인데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8월 30일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물어서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강제적이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청년들이 뭘 믿고 따라? 이 망한 당을 뭘 믿고 따라? 이게 당이야! 당이야!
이렇게 당내 목소리도 분열돼 있고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조차 분열돼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인데 물론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5선 중진인데 이제 당선이신 분 이제 5선이 되는 건데 일단 뭐 절차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이게 뭐 직접 눈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 중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어제 전국위도 결국 이렇게 파행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진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카드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환영했던 것은 네. 짧은 기간 동안 뭐 1, 2개월 정도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예컨대 관리형으로. 당을 수습하는 관리형 네. 그런 비대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비대위 하려면 본인은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서 일정 부분 좀 오랜 기간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진들은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서 관리형 하고 잠깐 가시고 그다음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 만약에 그 뭐 친박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쇄신이라고 하는 깃발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 많이 양성하고 또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진들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잠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역학관계를 봤을 때 중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쉽게 납득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가 뭐 내년 대선 후보까지도 만약에 만들기 전까지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 입장에서는 당을 중진 중심으로 해서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가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당이 수습되지 않고 마치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듯한 모습, 당 내에서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어제 그 전국이 의결이 기형적으로 된 것이나 또 상임전국이 무산 같은 일들이 별로 이상하거나 놀랍지가 않은 게 이전에 계속 보여왔던 이런 인식이나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이 되어서 뭐 수렁으로 더 빠져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총선 참패 직후에 제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뭘 해야 될지 뭐 답은 안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김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더라도 이게 뭐 동력을 잃은 건 아니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당내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심점인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있고 여기다 정권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그런 구심점이 없으니까 지금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와 있으니까는 이게 다시 예전에 계파 싸움처럼 그렇게 분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동력을 내부적인 동력을 받기는 힘들고요. 정권을 갖기는 힘들고. 근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총선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은 내후년에 대선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당장 내년 4월에 재보궐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때까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겨놓고 그 결과를 보고 뭐 대선까지 그 이후에 내년 4월 이후에 그런 진행에 관해서는 결과를 보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터프하게 나가시는 부분이 70년대 경제 기술론 얘기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는 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70년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거 자체를 이런 사람은 된다 그렇게 저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얘기 자체가 미래통합당 내의 인적 쇄신을 이뤄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60년대생이고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지금 그런 걸로 들리잖아요. 네.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내에서 어떤 정권의 위임 없이 그렇게
그렇게 주도적인 지위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당 내에 어떤 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비춰서 분란을 사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뭐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이제 곧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자연스럽게 수습을 맡기면 된다. 이렇게 글을 적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 역시도 다음 달 초 한 8일, 9일쯤에 새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새 당선자 가운데 뽑힐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네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가 만약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네, 비대위원장 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원내대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네.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5선에 주호영, 정진섭, 조경태, 서병수, 네, 네. 4선에 권영세, 김기현, 박진, 이명수, 뭐 3선 김태흠 의원, 유이동, 장재원, 조혜진, 네. 권성동 의원도 사실 이제 무소속이지만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복당을 하겠다고. 예,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저분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을 실제적으로 추스리며 가야 될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카드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본인이 그냥 지금 취임을 하고 이 비대위원장으로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국위를 다시 여는 거예요.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그래서 당원을 고친다. 당원을 고치는 예,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욕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예, 예. 또 이제 당내 분란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카드를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래서 명분을 찾고 실리도 함께 찾으려면 비대위를 수락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원내대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을 추스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그러면 개파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을 추스리면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상당히 잘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